코로나19와 우리 가족. 2020년 2월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그전과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에서 잡지에 기고할 원고를 쓰시거나 교육방송 프로그램 감수를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13시 반까지 집에서 유니에스 경영지원팀 사무보조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14시 이후부터는 월 목요일 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 배우기,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 스프링샤인 디자인 스쿨에 가서 그림 그리기, 수요일에는 동작구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배우기, 금요일에는 동네 한 바퀴 돌기와 지하철 타고 종강역 교보 문고를 갔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인테리어나 건축 전시장이나 박람회에 방문했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가 쓰나미처럼 우리 가족에게 덮쳐와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3월 3일부터 5일까지 그 전날까지만 해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장애인 스키 캠프가 당일 날 아침에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스키는 전혀 취미에 맞지 않는다고 단 한 번도 저를 데리고 스키장을 가시지 않으셨던 부모님을 대신하여 너무 감사하게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스키 캠프 2박 3일간 평창 휘닉스 파크 호텔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스키도 타고 수영도 할 생각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저는 너무 상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를 스키 캠프에 보내고 나면 2박 3일간 푹 쉴 수 있는 몇 년 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라서 너무 기대가 컸었는데 실망했습니다. 저와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더욱더 절망스러웠던 것은 오후에 제가 다니고 있던 지적장애인 복지관, 동작구장애인 평생교육원, 스프링샤인이 차례로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갔었던 도서관, 박물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공공시설 문 닫기는 3월 초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전에 집에서 재택근무가 끝나면 오후에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머니, 아버지와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과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주의를 주셨습니다. 항상 똑같은 지적을 받아도 저는 제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힘든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의 장애를 이해는 하시지만 하루 24시간 동안 함께 있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 또한 집에만 있는 것을 지루해하여 아버지 차를 타고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들어 시간이 예전보다는 많아진 아버지와 항상 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었습니다. 제가 삽자루를 들고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흙을 열심히 파서 지하도 만들게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는 저와 가까운 모래사장에서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바다 구경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갈 수 없는 날에는 인천국제공항 가는 길에 청라국제도시에 가서 회를 먹었습니다. 수원 영통에도 가서 회를 먹었습니다. 제가 회를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나라에서 감사하게도 80만원, 서울시에서 40만원 재난지원금을 주셔서 비교적 여유있게 외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북서울 꿈의 숲에 가서 공모전에 제출할 동영상 제작을 위한 사진들도 찍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치른 국회의원 선거날이었습니다.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동사무소 투표장에 갔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고 비닐 장갑을 껴야만 투표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 비닐 장갑을 껴서 도장 찍기가 불편했지만 가까스로 제가 찍고자 원하는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를 하고 나니 너무 흐뭇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는 인테리어 건축 전시장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3월 초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도 하나둘씩 다 취소되었습니다. 계속 전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전시가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고 연기되어 6월 달 이후부터는 전시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 풍경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호복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입구에 서서 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열이 높은 사람들은 입장을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저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시장에 방문했을 때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쓰고 가서 입장을 못하고 그냥 전시장 밖을 배회하다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번 전시장에 갈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갔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면 스마트폰 카카오톡에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를 적고 전시장에서 제공하는 비닐 장갑을 껴야만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전시장을 나올 때까지 비닐 장갑을 끼고 돌아다녀야 해서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정릉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청년부 예배도 코로나19로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5월 달부터 스마트폰에 정릉교회 앱을 다운받고 스마트 요람으로 본인 확인하고 교회 정문으로는 입장을 못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긴 줄을 서서 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꼭 써야만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원래는 2시부터였는데 코로나19로 시간이 3시로 변경되어 예배 중간에 간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3번 가고 그 이후에는 불편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6월 중순부터 청년부 예배가 원래 시간 2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7월부터는 차례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습니다. 나가려면 집에서 마스크를 꼭 쓰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마스크를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복지관에 가면 마스크를 꼭 써야만 입장할 수 있고 열을 체크해서 열이 높으면 입장할 수 없고 카카오톡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발을 구르거나 혼자 중얼거리거나 신이 나면 몸을 앞뒤로 흔들기, 일어나서 폴짝폴짝 뛰는 행동을 반복하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싶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수업하는 집합교육장들을 10곳이 넘게 문을 두드렸지만 수업에 방해만 된다고 저를 받아주는 교육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집합교육장에 갈 수 없었던 저는 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 방문 교육을 집에서 1대1로 받았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정해진 횟수를 다 채워서 더 이상 정보화진흥원에서는 방문 교육을 2020년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1대1 멘토링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1대1로 컴퓨터 교육을 받아왔던 이광욱 선생님과 연결이 되어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애프터 이펙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교육을 받았었는데 새로운 기능을 익혀서 동영상을 만들 때마다 기능을 배워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아쉽게도 선생님과 수업할 수 있는 횟수는 8회로 제한되어 지금은 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운 여름에 매일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불편했지만 재택근무가 끝나면 평일 오후에는 복지관, 토요일에는 전시장, 일요일에는 교회를 다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스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던 일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도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옥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쯤 되자 제가 다니고 있는 복지관들에서 줄줄이 문을 다시 닫아야 한다는 전화와 문자가 오고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면서 저와 함께 또 어떻게 24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동화 전람을 한다고 문자 초청장이 왔었고 취소되었다는 문자나 연락이 그 전날인 19일까지도 없었습니다.
8월 20일 날 오후 3시 30분경에 저는 전 시장은 혹시 열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서울역까지 가서 광역버스를 갈아타고 집에서부터 2시간 걸려 일산 킨텍스 전시장까지 갔었습니다. 전시장 문 앞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전시장에 입장을 못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녁 때 9시 뉴스를 보고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 주최 측에서 경기도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오전에 행사를 강행했었다가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강제로 폐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동두천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지 말고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문자를 미리미리 보냈어야 했습니다. 미리 예견을 했었고 동아전람 주최 측처럼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했다가 나중에 행사장이 폐쇄되는 것보다는 미리 행사가 중단된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다음 주에 열리기로 했던 전시도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는 문자를 받고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교회와 전시장을 제외하고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재택근무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교육받는 규모가 큰 집합교육장도 갈 수 없어서 집에서 1대1 교육을 받았었는데 왜 이런 절망적인 사태를 한 번도 아니고 또 경험해야 하는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절망적인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있으면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서 제주도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가족여행을 가기로 6월 달쯤 숙소를 예약했었습니다. 이번 가족여행은 운이 좋아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돌 공유과제 추첨에 당첨되어 우리 새가족 제주도 여행경비 9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으로 추첨에 당첨이 되셔서 여행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더 격상된 지금은 코로나19가 더욱더 심해져서 제주도에서 입도금지 명령이라도 내려서 여행을 못 가게 되어 여행경비 지원받기로 한 것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있으면서 매일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3월 초에는 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불편해서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6월 달부터는 버스나 택시, 지하철 탈 때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고 해서 일회용 마스크를 계속 사서 쓰고 있네. 계속 쓰고 있으면 덥고 답답합니다. 어머니는 마스크 쓰기가 싫어서 밖에 나가시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는 얼른 코로나19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마스크 안 쓰고 외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